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실무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점검 사항을 한번 이분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요 문제 여쭤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 익명으로 보도했는지 저는 일단 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2019년 1월에 혹시 윤영호 세계 그 본부장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난 기억도 없고요. 다만 오래된 일이라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전혀. 네. 근데 아무튼 동아일보가 2019년 이제 만난 시점을 1월 15일로 특정을 했는데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했어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복수 여러 명 있습니까? 아니죠. 한 명인데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 시점은 그러니까 의원님밖에 예. 없어서 그래서 왜 익명 처리했나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전재수 의원의 소개로 윤영호 그 당시 세계 본부장을 만났다 이런 요새 보도인데 네. 전혀 만난 기억이 없다. 저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고요. 다른 보도를 보니까 아마 월드 서밋이라고 통일교에서 하는 큰 외교 행사가 있거든요. 당시에 딕 치니 부통령 그리고 킹그리치 하원 의장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대통령 일정으로 아마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좀 여쭤봤고요. 일단 그 청와대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3년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용산 시대가. 그렇습니다. 뭘 남겼다고 생각하세요? 남긴 게 없죠. 없습니까? 독선과 오만 그리고 불법 계엄을 남겼죠. 그런가요? 이게 아마 그 이사만 해서 뭐 이거저거 다 해서 한 1,000억 넘게쯤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액면가로만요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다시 청와대로 가는 것, 요것만 해서 대충 한 1,400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오고 가니까 국방부가 또 빠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대략 한 550억에서 액면가로만 2천억입니다. 거기에 재관에는 세금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2천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또 예. 대학생 등록금 5만 명을 1년치예요. 이게. 그리고 문제는 이 2천억 이외에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확인된 것만 확인된 것만 그런 거고요. 직간접 간접병이 훨씬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관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가 원래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는데 다른 데 옮기면서 한 20억 들었어요. 근데 옮긴 곳이 외교 행사를 못해서 호텔 비용으로 또 36억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보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경호처가 옮겨가니까 관사를 지어야 돼요. 그게 또 수십수백억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합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 비용까지 합치면 수천억 이상이 윤석열 한 사람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낭비가 된 겁니다. 내수 진작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국내에서 소비됐다는 그거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더 귀한 데 쓰일 수 있었던 걸 길거리에 그냥 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근데 왜 옮겼다고 생각하세요? 용산으로 그때. 저는 무지와 독선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요.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면 이런 짓 안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용산 이전을 17일 만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 자체를 내린 겁니다. 그때 민주당을 비롯해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맞아요. 명언을 남겼죠. 예. 결국 공간이 의식을 지배했어요. 거기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친위 쿠데타를. 그래서 뭐 군하고 가까워졌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고 네. 쭉 이제 그 뭐 이거저거 이제 살펴봤을 거고. 네. 자, 혹시 이러면서 이제 그 지각 출근을 숨기기 위해서 지하 통로를 만들었다. 수억 들여가지고. 네. 이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몇 층인가요? 거기에 무슨 사우나 설치했다. 녹기 사우나. 예. 혹시 추가로 더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시설물이나 이런 게?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됐는데 후속 취재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가 야구를 좋아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경호원들 운동시설 중에 충성관이라고 있는데 충성관에다가 대통령 전용 출입구를 내서 들어가서 곧바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럼 기계가 공수면 이렇게 배트로 휘두른 그 저기 오락실에서 뭐 그런 거 한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야구 실력을 연마해서 예. 어린이 야구 클리닉 가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씨가 야구 시타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설 야구 연습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전용 눈에 띄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출구를 또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잘 안 띄게. 아니 그럼 도대체 전용 출구가 몇 개고 그 지하 통로도 전용 출입구잖아요, 사실은. 그건 이제 술 먹고 나서 이제 가는 지하 통로이고요. 예. 이거는 야구하러 가는 전용 출구이고요. 그 히노키 사우나는 그 저기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대로 있다고 하고요. 예. 당연히 사용은 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철거할 이유를 못 느꼈던 거고 국방부나 합참 등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예. 그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셔야 알아서 되니까 판단하라. 예, 그냥 놔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를 하면 이제 현재 그 대통령실 건물을 이제 국방부가 다시 옮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만들어 놓은 지하 통로 있잖아요. 네. 국방부는 뭐 대통령실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보안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하 통로는? 지하 통로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합참이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히노키 사우나는 좀 그냥 뒀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요? 역사로 남겨야죠. 그런 거. 그래서 야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예.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맞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관저공사 때 21g 업체 선정 문제가 핵심인데 사실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면 21g을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관저공사를 맡겨서 그럼 무슨 대가가 있었느냐 전혀 나온 거 지금 없는 거죠.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호진 전 비서관이 꼬리 자르기 같아요. 그러니까 윗선을 특정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윗선이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부속실 직원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비서관이 부속실 직원보다 위에요. 그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은 김대기 비서실장밖에 없는데 김대기 실장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씨 외에는 윗선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김건희 씨 내외와 이 그 21g 대표 내외는 특수관계예요. 제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작살 파티 있잖아요. 저기 저도에서 여름휴가 갔을 때 여름휴가. 거기에도 21g 대표가 갔었어요. 완전 특수관계예요. 여름휴가를 같이 할 어느 정도로. 정도로 친밀한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라고 김건희 씨가 만들었던 회사 2012년에 그 회사 초창기 멤버예요. 쭉 같이 왔다.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 보도됐지만 그 샤넬백 교환 당시에도 같이 갔고 자기 돈을 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특수관계. 부인이 그렇죠. 네, 대표 부인이 대표 부인이 그래서 면허도 없고 도저히 관저 공사를 할 사이즈가 안 나오는 업체가 했다라는 건 김건희 씨 말고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거기서 막혀버렸다. 예. 김호진 전 비서관 입을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진척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리고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밝힌 것 중에 하나의 관저에 무허가 불법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든다면 한 2억 정도밖에 공사비를 주지 않은 공사예요. 그럼 어디선가 그거를 다시 메꿨어요. 뇌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게요.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뇌물성 공사라고. 근데 이것까지도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추론은 영빈강 공사라든지 더 큰 수백억짜리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골프 연습장을 뇌물성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특검들이 밝혀낼까?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막 헷갈리고 정리가 필요한데 네. 숙취 때문에 지각 출근을 많이 해서 지하 통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좋아해서 야구장 전용 출구도 출입구도 만들고. 개인 야구장 연습실도 만들고 골프 연습실도 만들고 그럼 또 네. 운동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설치만 해놓고. 예. 일을 안 하고 그냥 술 드시다가 운동하다가 또 밤에는 또 뭐 회의도 안 하고 뭐.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제 청와대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일단 좀 제일 궁금한 게 여민관인데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실무진들이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건물이고. 근데 네. 옛날에 여기 되게 낡아서 쥐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요번에 대대적으로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수리를 안 한 이유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실용적인 생각 같아요. 어떻게요? 곧 세종시로 집무실이 만들어지는데 세종시 집무실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 왜냐하면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할 시간이 여유가 없고 두 번째는 예산적 여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씨가 2천억 넘는 돈을 깨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대규모 돈을 들여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요. 근무해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나 낡았어요? 많이 낡았습니다. 쥐 나온 거 사실이에요? 근대 역사 유물로보다도 크게 무방할 정도인 겁니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건물입니다. 한 건물은 여민 이관은. 그래요? 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뉴스를 많이 탄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업무 공간도 여민관에 이제 같이 만든다. 근데 이게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일관 3층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그 대통령과 수석들 내지 참모들 간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이요.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예요. 용산 대통령실도 같은 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제지 공간 탓할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죠. 다만 여민일관 같은 경우에는 3층이 대통령 집무실, 2층이 3실장 집무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치실장. 이러면 전화 받고 30초예요. 수시로 불려가요. 그럼요.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화 받고 30초. 전화 받으면 바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수첩 하나 들고. 30장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이제 죽어나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이건 어쩌나 하고 네. 그 생각 들 겁니다. 딴짓 못한다. 바로 위에 계신데 어떻게 딴짓합니까? 이게 상상 불허죠. 회선 문제나 보안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저는 건 그 용산에서 이전하면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민관은 개방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를 점검하는 데 좀 용이했을 거고 아마 벙커 이런 것도 다 정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에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여민관 지나가실 때 대통령님 하고 외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창문 열고 손을 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당분간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민주정부 3기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문 대통령도 손 흔들어 주시고 지나가면서 차 세워서 같이 대화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요번에 이제 그 청와대 앞에 경호를 좀 바꾼다는 거잖아요. 좀 더 열린 경우로.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저는 정말 잘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댕댕런이라 그래서 네, 맞아요. 경복궁 주변을 러닝하는 게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등산했다가 청와대 그쪽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북악산도 네, 개방하고 맞아요. 이게 청와대를 섬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구중궁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중궁궐은 용산을 말하는 거고요.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가치와 노선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개방을 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여민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세종 그 집무실 이거를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세종 집무실이 완공이 된다면 청와대 기능의 상당 부분 인력도 다 그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행정 수도라는 게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실질적인 기능을 세종에 두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무게중심을 그쪽에 둔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장차관들이 서울에 거의 사실상 거주하면서 길거리에 버리는 행정적 낭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을 만들므로 인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대단히 저는 실용적으로 보시는 것 일단 같아요. 이제 완공 일정도 당기라고 이제 지시를 했던데 30년인데 그걸 좀 당겨보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당길지 그렇죠.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의지는 확고하다, 강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전은 좀 일전에 인터뷰에서 관전은 안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현재 관제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민관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저는 개방을 했어요. 3년 동안 관저를 본 국민이 850만 명이에요. 850만 명. 예. 그러니까 850만 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가 어디 있고 위치가 어디 있고 속사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청와대 즉
청와대를 보다 국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관저 구간을 아예 개방해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 즉 안가라든지 청와대 내 다른 장소를 관저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한남동 관저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예. 지금 한남동 청와대 내 관저는 떠나야 관저가 됩니다. 아니라 다른 관저를 좀 예. 쓰는 게 낫지 않느냐. 한남동 관저는 떠나야 되고 청와대 내 또는 예. 청와대 인근의 안가 시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관저 공개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안상으로 크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관저 부분은 아직 뭐 좀 몇 개월 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